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요격용 미사일 배치 현황을 이야기하자 왜 이리 많이 배치한 거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격미사일 배치 현황을 보면 한국 군용 패트리어트가 8개 포대에, 주한미군 패트리어트가 8개 포대, 그리고 천공투가 7개 포대에, 천공원이 21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1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요격미사일 포대들은 서로 중첩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수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공원 같은 경우는 3교대로 임무를 수행해도 될 정도로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리 많은 수량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적의 포화 공격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적이 공격해 온다면 가동 중인 1개 포대가 있다면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적이 대량의 미사일로 포화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1개 포대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그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포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의 공격을 막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천공원의 포대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천공원의 포대 구성을 보면 발전 차량 1대에 교전통제소 1대, 거기에 레이더 차량 1대와 4대의 발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1개 포대에 6대의 발사대였지만 예산상 문제로 4대로 줄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4대로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천공원을 천공투로 개량을 하면 천공투 미사일도 추가 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 천공투 미사일 발사대 2개를 추가하게 되면 발사대가 6개가 되는 것이니까요. 결론은 그럼 천공원 1개 포대에 상시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의 숫자는 발사대 1대에 8발이기 때문에 32발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하나의 목표에 2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천공원 1개 포대가 요격할 수 있는 목표는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재장전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군이 베트남군의 요격미사일을 소모시키고 베트남군이 요격미사일을 재장전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베트남군의 방공포대나 주요 목표를 공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장전을 하고 요격을 다시 한다는 건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많은 포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적의 포화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요격포대 보유량도 오히려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공원들도 빨리 개량이 되어서 천공투가 추가로 배치되길 원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천공투가 잘 팔려도 너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할 물량을 전부 판매해 버린 상태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결론은 저도 모르는 게 과연 우리가 천공원을 천공투로의 개량 사업을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는 천공투를 추가 구매하지 못하는 게 우크라이나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직 천공원을 개량해서 천공투로 개량하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천공투를 주문하면 10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LSAM 미사일의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지금 시점에서는 LSAM도 이미 솔드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 마감입니다. 이미 품절입니다. 이제 추가로 LSAM을 구매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해도 그 나라들은 절대로 2030년 전에는 LSAM을 인도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LSAM은 개발되기도 전부터 사우디와 UAE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물건입니다. 이미 이 나라들은 LSAM이 개발되기 전인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에게 LSAM의 정보 요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구매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왜 이리 서두는 것일까요? 그건 지금 안 사면 2030년 전에 LSAM을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LSAM을 4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2027년부터 배치를 시작해서 2028년까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LSAM을 사고 싶은 나라들도 구매가 불가능하고 그 후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결론은 해외 수출용 LSAM의 생산은 2028년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AM을 빨리 받고 싶은 나라들은 당연히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사우디와 UAE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저도 처음에 특히 사우디가 우리로부터 대량의 천공을 구매하는 걸 보고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구매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17조 원어치, 그러니까 대략 7개 포대를 이미 구매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량의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천공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동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걸 보고 그 이유를 이해를 했죠.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탄도미사일 등이 포함된 공격을 받고 요격을 시행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요격을 한 번 하는데 사용한 미사일의 가격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더 중첩되게 탄도미사일 요격망을 배치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문제는 드론과 섞어서 발사하는 대량의 공격을 받고 요격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솔직히 1조 원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이 직접 요격에 사용한 미사일의 가격이지. 미국 등 우방국에서 요격하는데 사용한 미사일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우디의 지정학적 위치가 엘셈의 필요성을 높여주는데요. 물론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 전쟁을 했지만 사우디의 주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란과 국경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천공이나 패트리어트 같은 하층 방어 미사일보다 엘셈이나 사드 같은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요격망을 상당히 조밀하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란의 포화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량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드 7개 포대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드를 추가 구매하기에는 사드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한때는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우디는 우리 엘셈을 상당히 대량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가깝게 붙어 있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 수단은 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엘셈보다는 천공2 같은 하층방어 미사일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엘셈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 고각사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해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배치된 엘셈이 요격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의 요격 행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우디는 고고도 요격망의 수요가 더 많은 것이고요. 결론은 우리나라보다도 엘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건 사우디이고 사우디는 어떻게든 엘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엘셈이 개발 완료되기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UAE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UAE는 사우디보다도 더한 나라죠. UAE는 우리의 엘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예 사드를 한 개 포대만 구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UAE가 국토 면적이 사우디보다 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남한 면적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그래도 사드 한 개 포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UAE는 사드 한 개 포대만을 구매한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작정을 하고 UAE는 우리 엘셈의 개발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토 면적이 넓지 않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UAE로서는 이란의 대량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포화 공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수의 엘셈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두 나라들의 엘셈 미사일 구매량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 두 나라의 구매량만으로도 필요 물량을 2030년 이전에 전부 생산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와 이미 오래전부터 엘셈이 개발 완료되길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온 사우디와 UAE의 수요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2030년 전에는 엘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엘셈을 구매한다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뭐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더 있겠지만 중동 국가들 말고도 유럽 국가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유럽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보면 왜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유럽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한 나라가 아닌 나토가 중심이 되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방어 대상은 러시아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이고요. 우선 탄도미사일 추적은 있으리 조기 경보기를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개량한 걸 바탕으로 러시아로부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11월 13일경에 폴란드 내의 이지스 어쇼어 기지의 완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특히 동구권 몇몇 국가에 분산 배치된 이지스 어쇼어로 유럽 전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게 거의 다 미국 장비라는 것입니다. 일부 기체를 빼고는 있으리도 전부 미군 장비이고요. 이지스 어쇼어는 아예 전부 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은 지금 탄도미사일 방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자체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아주 일부이고요. 독일 등 일부 유럽의 선도적 국가들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개발도 엄청나게 느리고 배치도 엄청나게 느립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미국이 1차적으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해주고 그걸 돌파한 미사일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에 아주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무임승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지스 어쇼어 몇 개가 유럽 전체를 방어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지스 어쇼어가 아주 넓은 방어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몇 대로도 유럽 전체를 방어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가 작정을 하고 포화 공격을 해온다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유럽 국가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일부 국가에서는 당연히 우리 엘셈을 탐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의 엘셈은 예약된 물량이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는 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요격미사일들은 가격이 비쌀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포화 공격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구매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아마 일부 국가에서 유럽산 무기라는 이유로 구매를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절대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유럽 국가들은 제 생각으로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포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에로우4를 많이 구매하려 할 것입니다. 에로우4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기존 미사일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가격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격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고작 수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분명한 건 이 미사일이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바로 이 에로우4를 구매하리라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나라들에게 굳이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안 팔아도 아쉬울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사일을 사줄 나라는 이런 나라들 말고도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어차피 이 나라들이 팔아달라고 해도 팔지도 못하니까요. 결론은 이미 우리는 당분간은 엘셈을 추가적으로 수입해갈 나라를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늦더라도 받겠다는 나라가 있으면 판매를 하겠지만 문제는 2030년이 넘어가면 우리의 엘셈2가 개발 완료될 것이고 그럼 그때 가면 또 우리나라와 이미 우리로부터 엘셈을 구매해 간 나라들에게 엘셈2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못해도 2035년까지는 굳이 엘셈의 수출 국가를 추가적으로 찾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늦게라도 사겠다는 나라가 있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요. 한마디로 엘셈의 수출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마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요. 아주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계엄령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하죠.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는 정치 이야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한 가지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계엄령 기간 중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한 일정에는 카이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카이를 방문하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수리온 헬기의 도입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3일 저녁에 계엄령이 있었고 그래서 방한 일정이 4일까지였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4일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당연하지만 카이도 방문하지 않았고 당연히 수리온에 대한 수출 문제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계엄령이 우리 방산무기 수출에는 결코 도움은 안 되었다는 거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